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당시 대표 경선 당선림에서 현역 의원과 대의원들에게 현금이 살포됐다 이러는 거였는데, 그런데 의혹이었던 사안 연루됐던 분들은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녹취록까지 등장해서 그 무게가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강래구라는 분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관석이 형이 윤관석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포렌식한 휴대폰의 주인이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아니 모자라면 오빠가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윤관석 의원은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JTBC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글쎄요. 윤 의원은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뭔가 저 녹취 자체도 좀 악의적이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돈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이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변호사님, 글쎄요. 이건 사안의 무게가 지금 녹취록은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이번에 이 사건이 들통난 게 네. 송영길 대표 같은 벌써 2년 또 된 사건이니까 그 왜 들통나느냐. 바로 예. 이정근이라는 지금 구속돼서 징역 4년 반을 선고를 받았죠. 실형이 더 나왔죠. 돈 10억 수 선거 예.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이정근이라는 분을 국회의원 또 3번 출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네네. 그 험지에서 초구에 출마를 했지만 3번을 출마를 했던 분인데, 이분의 전화기를 포렌식을 하니까 여기에 3만 건이나 되는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하고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 그동안 1, 3부는 대장동, 백현동 수사하느라고 정신이 네. 없었는데 2부는 뭐 하느냐 이러고 있었는데 이 2부가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그 돈봉투 게이트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전당대회가 그럼 돈 봉투 없이 깨끗하게 진행이 됐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왜 안 하니? 이렇게 물으면 당대표 출마 예상자들 중에 출마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글짝이에요. 나 돈 없어, 형. 예. 돈이 없대. 돈이 있어야 선거를 하는 거죠.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네. 하니까 2, 3억은 최소한 2, 3억은 있어야 어디 발 비빌 때가 있지. 그게 예전 정치화법 아닙니까? 돈 없으면 선거 못 한다는 아니 거.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그 액수가 많이 준 거예요. 예. 뭔가 하면 옛날에는 버스 하나 동원해도 돈을 5용 원씩 다 내려줘야만 버스 한 대가 네. 동원이 되는데 네. 지금은 버스 한 대 동원해봤자 뭐 돈 1, 200만 원이면 버스가 동원되더라. 솔직한 말입니다 이게. 예, 예. 내가 지금까지 여의도 정치판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하는 경우는 정말 2, 3억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 출마하면 이제 사정이 달라지죠. 이 대통령 출마해서 지금 이 선관위에 민주당이 반환을 받은 돈이 434억입니다. 그럼 지역구에 얼마씩 내려갔겠어요? 깨놓고 말해서. 아니, 그 대통령 후보가 돈 쓸 일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이 공영선거인데, 네. 그런데도 434억이 들었다 해서 그 돈을 그 국가에서 보전을 받는다. 보전 비용, 선거 보전 비용이죠. 예. 네. 그러면 그만큼 지역구에도 돈이 다 내려가야만 된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말이 이게 공영선거고 깨끗한 선거이지 결국은 돈 쓰는 선거가 축소가 된 거지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안 쓰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얼마나 우리가 불법을 피해가느냐. 예. 그래서 선관위에서 나온 그 소위 북 있잖아요. 선거 관련 네, 책. 네. 그걸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그 매뉴얼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예, 절대 불법에 안 들려고. 네. 근데 이번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래구란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강래구도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고 해서 그 권력이 쭉 나눠주는 공기업 감사를 했던 분이에요. 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를 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만든 조직이 감사협회입니다. 그리고 감사협회장을 지내요. 네. 이 감사 말이 감사지 이 연봉이 다 2, 3억씩 다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1000명이 넘어요 지금. 감사라는 자리가요, 변호사님. 흔히
정권에서 수혜를 입은 좀 도움을 받은 분들을 뭐 챙겨둔 다리다. 뭐 이렇게들 알고 있는 다 낙하산이죠. 다리잖아요. 깨놓고 그죠? 말해서 여든 야든 예. 지금까지 몇십 년 정치판에 네. 전부 다 낙하산이었죠. 다 낙하산이에요. 예. 이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자존심상 안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간 사람들이 가령 감사협회장이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야, 돈 좀 다오, 우리 세야 된다 이러면 돈 안 낼 수가 있겠어요. 네. 아니 한 달에 봉급을 1,000만 원 이상 훨씬 큰 돈을 받는데 그 돈 몇백만 원 달라고 하면 주겠죠. 그래서 돈을 만약에 긁어 모으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엄청난 돈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강 내고가 이정건하고 그 한 대화가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 관세경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다. 의원들은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뒤에 딱 덧붙인 말이 필요하면 돈이 가장 쉬운 거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 필요하면 돈이 가장 쉽다. 돈이 가장 쉬운 거다. 그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의원이 되지 못한 정치 지망생도 그렇고 네. 더 나아가서 정치판에 동원되는 대중들에게도 돈이라야만 통한다. 이 얘기입니다. 참 씁쓸하네요. 씁쓸한 게 아니라 정말 후진적 행태고 예. 이 부끄러운 행태고 이런 것인데 이번에 그 하여튼 이정건 씨가 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까요? 뭐 이분이 포렌식 한 걸 네. 그것 때문에 공 세웠다는 것보다는 이분이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왜 그런가? 본인이 지금 연루된 게 10억이잖아요. 네네. 거기다 노웅래 6천만 원 또 이정건이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다 이번에 돈 봉투 의혹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쩌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실장, 네. 이분 또 이분과 또 엮여 있는 게 있어요. 그분한테 뭐 청탁했다는 예, 그게 거잖아요. 뭔가 하면 한국 그 의혹이. 예, 한국 네. 그 복합물류 네. 그게 뭔가 하면 CJ의 자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고문으로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정은 씨가. 그런데 거기에 노영민 씨가 힘을 쓴 게 아니냐. 이래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앞으로 이것도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번에 이정은 씨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게 어떤 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아니었으면요. 이런 돈 봉투 사건을 완전히 묻혀버리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아닙니다. 이 여당에서 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쨘당대회 아니냐 이렇게 막 공격을 했는데 네. 아마 솔직히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가 뽑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뭐 그런 돈 봉투가 돌았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못 들었어요. 문자 그대로 설득과 뭐 이런 작업으로 시끌시끌했고 하지 돈 봉투가 돌았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고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가 돈을 쓴 거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예. 솔직히 돈 봉투가 돌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을 못합니다. 네. 여든 야든 말입니다. 자, 지금 당시에 이제 대표 경선 송영길 대표가 선출이 됐을 텐데 그리고 나서 대표가 되고 윤관석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었죠. 지금 프랑스에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번 사건에서 뭐 무관할 수가 없는데 송 대표 입장에서 주목할 발언이 있습니다. 이정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감시 감독을 못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 느낀다. 그런데 이정근의 일탈로 검찰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기사를 생산해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이 전 사무총장 휴대전화에서 나올 의혹이고 거기서 나오니까 뭐 이정근 씨로부터 시작된 거는 맞는데 이게 개인의 일탈이고 개인만 관련돼 있는 문제냐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나는 송영길 대표가 좀 자진해서 우리나라 빨리 들어와서 네. 저런 얘기는 영종도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참 네. 좋겠다. 그러면 좀 뜨뜻해 보이고 보기 좋았을 것 아니냐. 왜 이 프랑스 파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이번에도 여기에 도마 위에 오른 국회의원들, 윤관석 네. 의원도 그렇고 뭐 이승만 의원도 그렇고 이런 국회의원들 보면요. 하나같이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 아주 재밌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런 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다급해졌느냐. 물론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7%까지 예, 빠졌더라고요. 27%까지 4%
포인트가 또 떨어졌어요. 네. 이게 그 아마도 이 도감청 의혹, 이 역시 그 원인을 분석을 하면 뭐 잘한다는 것도 외교인데 그건 한 13% 되고 못한다는 것도 외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그거는 대응. 이번에는 많이 올라가서 네. 외교가 원인인 게 28%입니다. 예. 근데 과거 그 지난주는 한일 정상회담이 그때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은 완전 도감청 의혹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27%까지 추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을 미리 예견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가 하필이면 이정건이 야 이거 그동안 다 털어봐 이래서 이 사건을 터뜨렸을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진짜 그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전혀 그건 아니고 이런 변명이 계속 되면요 민주당의 지지는 더 떨어집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긍정 평가 지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이 대중의 인식도 회의감이 계속 높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식의 표현. 네, 근데 국민 전화를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 아니냐. 네. 본인의 돈 봉투가 지금 발각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액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9,4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예.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이건 빙산일각이에요. 9,400만 원은 민주당 같은 큰 정당에서 돌아가는 그걸 보면 빙산일각이다. 그때도 송영길 대표하고 홍영표 의원 선원내대표. 두 사람이 붙은 선거잖아요. 예. 과연 그 선거에서 이 9,400만 원만 돈 봉투 사건이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국회의원 20명 정도. 예. 그리고 그 당협위원장 한 몇십 명 정도. 이런 분들만 연관이 되었을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다 예.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예. 자기 반성부터 해야만 되지 않을까. 예. 솔직히 이번에요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다음 1년 뒤 공천에서 물갈이 예. 하지 말라고 해도 물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적어도 이번 도마 위에 오르는 20명 정도 예. 그리고 또 이 공천을 희망하는 이 많은 당협 위원장들 이 사람 중에 여기에 연관된 사람이 30-40명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쓰리란 법이 없겠죠. 네. 그러면 아마 공천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절로 걸러진다 예, 말씀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걸러야만 하고 예. 돈 300만 원을 받고 자기 명예를 팔 정도 같으면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사람은 애초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네. 사업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도 망합니다. 예. 자, 민주당의 돈 봉투 파문 과연 진짜 이정근 게이트로까지 번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